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론의 강의를 맡은 이종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직 등의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이 과목을 만나셨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의 한 영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한 모든 이론들을 좀 다루고 있다면 요 이제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말 그대로 지방자치에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의 행정집행 과정들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뿌리도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천부 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놓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견해 같은 것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그런 견해들은 하나로 좀 이게 통합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도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 같은 경우가 왜 필요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도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가도 봐야 되는데, 특히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말 그대로의 자치입니다. 스스로 통치하는 이 자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철학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들을 우리가 또 이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그 수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좀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앞으로 보다 더 확장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가 독재 정권 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독재가 마무리되고 민주사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지방자치도 그만큼 많이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 헌법 전체 조항 중에서 2개 정도밖에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 안에는 지방 분권의 내용을 많이 담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 또 서로 옥신각신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방 분권을 하고 지방자치의 성격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그런 노정에 있고, 실제 정부 발의로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이것이 처리는 아직 안 됐지만 이 법이 많이 논의되고, 또 지방 분권을 위해서 또 이제 헌법 개정은 또 좀 요원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법 법률의 형식으로는 많은 부분들을 좀 손댈 이런 이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해서,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 우리가 또 가늠하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최종적으로는 뒤에 가서 이제 우리의 법령을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의 이제 자치에 관련된 이 자치법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법하고 개정안을 이제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 계획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시험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전직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 우리가 뭐 여기에 보면 7급 뭐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상세한 설명, 디테일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얼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또 실무에서 혹시 뭐 종사하시다가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봐왔던 측면하고는 또 다른 이론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제가 고려를 한다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용어 하나하나를 좀 쉽게 접근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서로가 똑같은 용어여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분량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좌 수가 또 너무 늘어나면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많이 가중돼요. 그래서 그 부담을 또 줄여드리는 것이 또 저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20강을 전후해서 내용 강의를 일단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교재 중심으로 꼼꼼히 보고, 제가 또 정리해 드려야 될 것들 정리해 드려 가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공감 영역을 많이 좀 넓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 대비 꼼꼼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문제 부분 있잖아요. 네, 문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모아서 또 이제 풀이를 해드릴 계획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해서 공부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요 말씀을, 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좀 드렸고, 뭐 제 소개 같은 거는 우리 뭐 그죠? 네, 별로 안 해도 될 거 같죠? 우리 사이에 통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대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서 차차 우리 뭐 내용으로서 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 교재를 한번 이제 펴보시고요. 이 교재에서 우리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자, 이제 챕터가 우리 보면은 이제 6개 챕터인데, 마지막 챕터는 이제 부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앞선 챕터들 요거를 좀 이제 봐야겠습니다. 앞선 챕터들 5가지 챕터가 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챕터에서 이제 첫 번째 것이 지방자치 기초 이론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론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걸 보면 지방행정이란 무엇이냐, 뭐 이거죠. 중앙행정이 있고 지방행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중앙행정과 다른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지방행정 안에서도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 일치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방에 대한 행정 중에서도 스스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영역이 바로 이제 지방자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도 좀 살펴보고, 이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권의 영역에는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이거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들 좀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그래가지고요,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이 권한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건지 권한을 분산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논쟁들은 근대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천적인 어떤 그 권리로 인정해서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쪽에서는 너무 이걸 지방 분권을 당연시하다 보니까 이 중앙 집권적인 요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라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질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중앙 집권화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요. 옛날에 중앙 집권화보다야 당연히 민주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중앙 집권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지방 분권화는, 이거는 지방 분권을 잘 못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어떤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인데 대체로 이제 유럽의 주요 대륙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려면 좀 제대로 해보자. 지방의 어떤 특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이런 어떤 그 권한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좀 고민해보자라는 이제 요구들이 나타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지방 분권이라는 말도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역사를 또 우리가 살펴보고요. 간략하게나마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막 모든 나라들을 다 세세하게 본다. 이 불가능한 얘기니까 거기에 이제 주요 국가들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찝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게 이제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하고의 관련성을 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하고 지방이라는 개념을 잘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앙과 지방이라는 개념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중앙이라는 말과 지방이라는 말을 대비시켰을 때 보통 이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쓰는 거 보면 서울이 수도로서 중앙이 되고 나머지가 다 지방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방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 아주 출발점이 바로 중앙과 지방에 대한 올바른 구분입니다.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는 중앙은 이제 국가 단위라고 보면 되죠. 국가 단위를 상정하고 국가 단위 속에서의 이제 중앙 정부의 행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거겠죠. 대한민국 정부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게 중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다 그랬을 때는 이건 이제 지역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단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지방 정부 이렇게 되는데 지방 정부인데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지방 정부라는 표현보다는 지방 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결국엔 지방정부랑 같은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럴 때는 이 말의 역사적인 뿌리, 연원을 찾아보면 지방정부도 똑같이 중앙정부처럼 하나의 정부다. 하나의 정부기 때문에 같은 급으로 좀 예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정서가 좀 담겨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다 그랬을 때는 중앙정부는 따로 있고 지방에는 자치를 위한 단체가 별도로 설치된다라는 느낌이어서 일본식의 표현을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권위가 좀 느껴지죠. 권위. 어떤 거의 권위냐면 중앙정부의 권위. 중앙정부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권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심에 서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좀 부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도 사실은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헌법도 개정하고 이럴 때에는 이 용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라는 표현으로 다 이제 법적인 용어도 바꾸고자 하는 이런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하나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공부할 때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같은 레벨로 이렇게 놓고 또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 즉 중앙과 지방을 나눴을 때는 중앙이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 단위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다 그랬을 때는 각 지방 단위별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고요. 됐죠? 그렇고 이제 중앙과 지방을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챕터 2에서 나와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그랬단 말이에요. 즉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상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게 챕터 2번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과연 어떻게 사무 배분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일선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중앙정부가 직접 자기네 조직을 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짜서 각 지역마다 또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행정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지방행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관치라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중앙정부가 말단의 영역까지 뻗쳐 들어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행정 집행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보완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도 불가피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 부분 요거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일선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일선기관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역행정이라는 말이 있죠. 광역행정. 광역행정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요. 지방자치단체들을 다 쪼개놨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각계약진하는 형태로만 가서는 이게 이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인 통일성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봤을 때 그거를 떠나서라도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네의 문제로만 딱 국한되게 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동네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무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가령 하수처리장 하나만 설치하려고 해도 이 하수처리장이 동네마다 다 있는 것보다는 그죠? 이 자치단체 하나에 하수처리장이 하나씩 다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접지역에서 같이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쓰레기 소각장이다, 뭐 쓰레기 매립지다 이런 것들을 각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도 공통적으로 어떤 권역에서의 그 행정 업무를 한 군데에서 다 종합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뭐 좋은 측면으로 보자면 어떤 뭐 관광 특구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관광지를 이렇게 또 연계해서 인접 기초자치단체들끼리 연계해서 또 해결할 필요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광역행정이라는 것이 좀 대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고 지방 분권을 이루려면 이 자치단체를 최대한 잘게 쪼개놓을 필요가 좀 있거든요. 잘게 쪼개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잘게 쪼개놓은 속에서 어때요? 그 쪼개놓은 속에서 거기에서도 이제 연계해야 될 행정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광역행정으로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역행정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정부 간 관계 및 갈등의 분쟁 그랬습니다. 정부 간 관계 및 갈등의 분쟁. 여기서 말하는 정부 간 관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정부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광역행정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광역행정도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이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중충제로 구성을 해가지고 광역행정을 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가 별도로 또 존재해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중앙정부 있죠. 광역자치단체의 이제 정부들이 있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정부들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정부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부가 여러 개가 상존할 때 이 정부 간의 관계를 잘 좀 조율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또 이제 분쟁이 촉발된다든가 갈등이 또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야 될까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통일성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라고 지방 분권한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의 어떤 특색 같은 것들을 잘 살려내 준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방이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국민인데 이게 지역마다의 개성이 추구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좀 곤란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앙 통제라고 하는 것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근데 이게 참 조율이 잘 돼야 됩니다. 통제가 적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게 통제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이게 사실상 이제 지방의 어떤 그 자치권도 잘 존중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잘 좀 균형을 맞춰가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앙에서의
통제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해서 지방자치라는 기본적인 성격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게 잘 조화를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 통제까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또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